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돌산마을에서 대략 1.2km 정도 떨어진 낙산 중턱에 그리 크지 않은 밭이 있고 밭 아래 구릉진 곳에는 작고 늑순 컨테이너가 있다. 컨테이너 뒤편에 돌로 된 솥거리가 있고 그 옆에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시로 누군가가 밥을 지어 먹은 흔적이 역력하다. 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위에는 갖가지 나뭇가지로 덮여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나뭇가래가 쌓여있는 듯 보인다. 컨테이너 옆 작은 소나무 뒤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다 사라진다. 정민수와 채미와 그리고 흑표. 정민수 바로 옆에서 혁반장과 3명의 건장한 형사가 몸을 숨긴 것이다. 소위 잠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다. 늦가을의 산바람은 제법 추웠다. 컨테이너 내 귀퉁이에 송아지만한 독일산 개 세퍼트 4마리가 컨테이너 내부를 지키고 있다. 아니,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개들을 풀어놓은 듯이 긴 목줄을 이용해 사람이 접근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내 귀퉁이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런데 3마리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마리마저 정민수의 수정, 손가락을 송곳 모양으로 만들어 찌르는 풍은무의 필살기, 수법에 목덜미가 잡혀 짖지도 못하고 버둥거리다가 이윽고 축 늘어진다. 아니, 개소리 한번 짖지 못한 것은 컨테이너가 있는 이곳이 들킨 것을 우려해 누군가가 개들에게 성대수술을 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이곳의 사람들에게 잘 발견되지 않았다. 악랄한 놈들, 말 못하는 짐승에게 이런 짓까지 하다니.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독하기로 유명한 독일산 사냥개를 순식간에 소리도 없이 잠재운 정민수의 놀라운 수법의 혁반장은 물론 반원들의 놀라움은 기겁할 정도였다. 저럴 수가. 그러나 채미와는 그리 놀랍지 않은 표정으로 두툼한 솜으로 된 점퍼의 깃을 다급하게 올리며 입을 연다. 혁반장님, 빨리요. 알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3명의 형사들은 권총을 빼들고 날렵한 동작으로 컨테이너 문을 부수고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간다. 우당, 쿵쾅. 꼼짝 마! 움직이면 휙! 반장님, 아무도 없습니다. 허탕이군. 컨테이너 안은 그야말로 코로 숨조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쾌쾌한 냄새가 진동한다. 당연히 전등불은 있을 리 없고 타다만 초와 라면 부스러기, 플라스틱 물통 하나와 석유 버너 하나, 그리고 군용 담요 서너 장이 전부다. 이 광경을 본 이들이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진다. 채미와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는 달리 오만상을 찡그리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으휴, 냄새! 반장이 조용하지만 다급하게 외친다. 제 기자, 시간 없어. 빨리 끝내요. 알았어요, 반장님. 혁반장이 다시 명령을 내린다. 각자 위치로! 그러자 모두 소나무 뒤쪽으로 다시 몸을 숨긴다. 채미와도 어느 틈엔가 합류를 하며 조용하게 입을 연다. 반장님, 과연 이 자들이 올까요? 혁반장도 추운 듯 두툼한 점퍼의 깃을 오므린다. 정민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두툼한 옷들로 무장한 상태다. 이놈들의 본거지는 알 수가 없고 이곳이 유일하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여성 2명이 납치되었습니다. 정민수의 입에서 가벼운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 안광이 뻗어나온다. 혁반장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윤인숙을 납치 살해한 자들의 소행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현장 수사하던 중 아까 그 깡패놈들을 만나서 쫓기게 된 거지요. 이놈들은 얼마나 악독한지 절대로 불지 않아요. 또 놈들은 경찰이 구타하더라도 죽을 정도로 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후두둑 후두둑. 채미야가 조용히 외친다. 비가 와요. 정민수는 중절모를 가볍게 만지며 혼자 말투로 중얼거린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무척 추워질 테지. 혁 형사는 다시 말을 이어간다. 낮에는 놈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 잠복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틀째이니 아마도 나타날 겁니다. 놈들은 아직 자신들의 본거지가 들킨 줄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이때
채미화가 여성 특유의 민감함을 동반한 직감으로 오른손 검지를 입술로 갖다 댄다. 쉿! 누가 오고 있어요? 순간 일행들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숨을 죽인다. 산 저 아래로부터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듯한 물체와 무슨 소리가 들린 듯 말 듯하게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더니 끊어지던 소리가 다시 이어지며 차츰차츰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 쉿! 가만! 저 소리는... 손으로 귀를 기울이던 혁 형사가 두 귀를 쫑긋 세운다. 이때 다시 들려오는 소리에 채미화도 한마디 거둔다. 여자 목소리 같아요. 그때 다시 여자의 음성이 또렷이 들린다. 살려주세요, 제발. 뒤이어 들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 조용히 해. 여기서 이틀만 조용히 있어. 그러면 죽이지 않을 테니까. 이번에는 입에 재갈을 물렸는지 또렷하지 않지만 바락바락 악을 쓰는 다른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죽여, 차라리. 조용히 하고 빨리 걸어, 쳤어. 이들은 조금 더 가까이 오자 그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두 명의 여인이 팔이 뒤로 묶인 채 건장하고 키가 장대만한 6명의 젊은 사내들에 의해 질질 끌려 올라오고 있다. 그 중에 한 여인의 입에는 손수건에 의해 재갈이 물려 있다. 그 중 한 명이 입을 연다. 형님, 개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야, 다시 한번 살펴봐. 알겠습니다, 형님. 개들이 움직입니다, 형님. 이들의 대화를 들은 흑표가 약간 허리를 구부린 채 컨테이너 앞을 잠시 어슬렁거린 것을 짙은 어두운 탓에 그곳을 지키는 개들로 착각한 것이다. 그래? 그럼 그렇지. 이것은 절대 발각될 수가 없지. 혹시 발각되더라도 개 사육장으로 알 뿐이야. 그렇습니다, 형님. 인연들이나 빨리 끌고 가. 조금씩 내리던 늦가을 밤비는 빗방울이 차츰 굵어지더니 조금씩 더 세지기 시작한다. 빨리 걸어! 철석! 짐승만도 못한 놈들. 정민수의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내들의 컨테이너 코앞까지 다가온다. 형님! 개들이 없어졌습니다. 뭐야? 이러한 빨리 인연들을 쳐넣어! 예, 형님! 삐그덕 쿵쿵. 형님! 누군가에게 노출된 것 같습니다. 문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형님. 뭐라? 어떤 놈들이 감히?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혁반장을 비롯하여 3명의 형사가 컨테이너와 소나무 사이에서 권총을 빼들며 급하게 뛰어나온다. 동시에 번쩍하며 불빛이 빛을 발한다. 채미화가 대형 손전등을 괴한 사내들에게 비친 것이다. 꼼짝 마라! 경찰이다! 이런 진짜.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손에 든 무기를 즉시 내려놓는다. 철거록 툭툭. 우락부락하게 생긴 개한 사내들 하나둘씩 손에 든 각종 무기를 내려놓는다. 순간 2명의 여인은 살았다는 듯 혁반장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온다.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뒤로 빠지세요. 혁반장은 동료 형사들을 향해 소리친다. 김형사, 이놈들을 빨리 엮어서 쳐넣어. 예, 반장님. 박 형사는 개한 사내들에게 다가간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우두머리처럼 생긴 사내는 작은 쇠망치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 혁반장은 다시 권총을 고쳐 잡으며 다그친다. 내 놈은 뭐야? 빨리 내려놔! 그러나 우두머리 개한은 자신이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는 신용을 하다가 부하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에 부하들을 향해 눈치를 준다. 환하게 비치는 대형 손전등 불에 의해 개한들은 우두머리의 눈짓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다. 그와 동시에 개한은 몸을 옆으로 비틀며 들고 있던 쇠망치를 권총을 들고 있는 혁형사의 오른팔목을 향해 힘껏 던지며 고함을 지른다. 휙! 쳐라! 혁형사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방아쇠를 당겼으나 마음뿐이다. 팍! 철커덩. 소리를 내며 쇠망치가 혁반장의 권총을 든 오른 손목을 향해 전광사처럼 날아가 정확히 강타한 것이다. 권총은 이미 땅바닥에 나뒹군다. 순간 개한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려던 3명의 형사들도 하나같이 가을바람에 낙엽처럼 나가떨어진다. 퍽! 권총만 믿고 잠시 방심했던 형사들이 개한들의 발길질에 남자의 가장 급소인 낭심을 걷어차여 맥없이 고꾸라진 것이다.
괴한들은 들고 있던 떨어진 대형 손전등을 주워들고 형사들을 향해 일제히 비춘다. 채미화가 비추는 손전등과 불빛이 맞부딪히자 서로에게 눈이 부신다. 번쩍 번쩍. 야, 빨리! 예, 형님! 순간적이고 돌발적인 괴한들의 날렵함에 형사들의 유일한 무기인 총을 빼앗기고 만다. 이미 우두머리 괴한은 일어서려는 혁반장의 머리를 구두발로 짓이기며 누른다. 형사 나부랭이 따위가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나머지 3명의 형사들도 괴한들 앞에 나가떨어진 채로 수모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형님에게서 당장 떨어져라. 예기치 못하게 순간적으로 형사들이 괴한들에게 당하자 정민수가 중절모를 고쳤으며 급히 나선 것이다. 물론 그 옆에는 흑표도 팔짱을 낀 채 우두커니 서 있다. 그러자 괴한들은 목을 젖히며 웃어댄다. 네 놈들은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 형사에게 형님이라. 그때 괴한 한 명이 기겁을 한다. 아! 네 놈은! 우두머리가 놀라는 부하를 향해 다그친다. 뭔데? 저놈이 향기에서 춘석이 형님과 그 아우들을 반평신 만든 아주 무서운 바로 그 놈입니다, 형님. 오호라, 그래? 오히려 잘 됐군. 아우들 빚도 되갚을 겸.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손으로 부하의 뺨을 때린과 동시에 오른발로는 밟고 있던 혁 반장의 명치를 걷어찬다. 철썩, 병신 같은 새끼. 순간 혁 반장은 저만치 나가 고꾸라진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괴한들도 형사들에게 발길질을 날린다. 팍팍, 으악! 동시에 우두머리에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밤하늘을 쏘는다. 모두 파묻어! 그러자 괴한들은 땅에 떨어진 각자의 무기를 집어들고 일부는 힘없이 나가 떨어진 형사들을 향하고 일부는 중절모를 쓰고 있는 정민수와 그 옆에 우두커니 팔짱을 끼고 있는 흑표를 향해 10손가락을 호랑이 발톱처럼 날카롭게 세워 가을바람보다 더 빠르게 공격해온다. 순간 흑표는 옆으로 전행보법을 이용해 슬쩍 피했으나 정민수의 행동은 이와는 사뭇 달랐다. 중절모를 잠시 고쳐 쓰는가 싶더니 어느새 공중제비를 한 후 저만치 나가 떨어져 있는 혁반장 앞에 가볍게 내려선다. 그러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중절모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정민수는 혁 형사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연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혁 형사는 여전히 명치를 부여잡고 괴로운 듯 고통에 찬 얼굴이다. 난 괜찮아. 무서운 놈들이네. 조심해, 아우님. 그와는 다르게 우두머리는 자신의 1차 공격이 빗나가자 화가 날 대로 나 더욱 씩씩거린다. 그러다가 잠시 진정을 되찾는 듯 허리를 젖히며 웃어젖힌다. 형님이라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군. 경찰과 깡패의 유착.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민수의 눈에서 빛을 바라며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몸을 비스듬히 구부린 채 왼손바닥은 턱을 향하고 오른쪽 5손가락 중 엄지는 구부리고 검지와 중지는 펴고 나머지 2손가락은 반쯤만 굽힌 채 우두머리의 목젖을 향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찔러간다. 전광석화처럼 빠른 정민수의 행동에 당황한 우두머리는 하는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발을 옮겼으나 이미 때 늦은 후였다. 퍽! 단발마의 비명소리는 가을비가 내리는 밤 공기를 타고 어디론가 파묻혀간다. 우두머리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낙엽 위에 시체처럼 나뒹군다. 왼손 장력에 맞은 오른턱은 이미 빠져서 덜렁거리고 목젖은 뒷목과 맞붙은 듯한 고통에 숨조차 쉴 수가 없다. 풍운 무술 중에 하나인 십지쌍장 수법에 순식간에 나가 떨어진 것이다. 흑표도 어느덧 괴한들을 귀신같은 발차기로 모두 해치웠고 나머지 한 명마저 앞돌려차기 한 방으로 모두 제압한다. 괴한들의 입가에는 피가 흘렀지만 어두운 탓에 시커먼 팥죽 같았다. 퍼벅! 지켜보던 형사들도 자신들의 고통도 잊은 채 흑표와 정민수의 싸움 실력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아니, 저럴 수가. 이때 연신 이리저리 대형 손전등을 비추던 채미야가 박수를 치며 걸어온다. 좋았어. 쓰러져 나뒹굴던 형사들도 기운을 차린 듯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채미야가 호들갑을 떤다. 뭐예요, 혁반장님? 이런 조물애기들한테 당하고. 우리 민수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혁반장은 맞은 곳이 아픈 것보다도 여기자 앞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당한 것이 창피했다. 그는 머리를 극적거린다. 그게 방심한 탐을... 조금 전 우두머리가 던진 쇠망치가 권총을 강타하며 권총 겨눈 손목을 스쳤기에 망정이지. 제대로 맞았다면 이미 손목은 부러져 너덜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혁반장은 몸서리를 친다. 그러나 창피한 듯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동료 형사들을 바라본다. 박 형사, 괜찮아? 예, 조금. 그러나 괜찮습니다, 반장님. 빨리 끌고 가. 예, 반장님. 이때 정민수가 한 발 나선다. 잠깐. 혁반장이 정민수를 쳐다본다. 아우님, 무슨 일... 형님, 이놈을 제게 맡겨주시죠. 이놈들은 납치에 인신매매 다니니 중형이 불가피해.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피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 제게 맡겨주세요. 형님 손에는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요. 정민수는 혁반장을 향해 눈을 찡긋한다. 혁반장도 무엇인가 눈치를 챈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까? 그럼 아우님이 처리하시게. 죽이든 살리든. 정민수는 수갑을 채우려던 박 형사를 밀치며 오른손으로는 우두머리에 인후부를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쇠망치를 주워든다. 캑캑. 그르. 늑대가 죽음 직전에 울부짖듯 한 소리를 낸다. 대라. 누구야? 내 놈들을 움직이게 하는 놈이. 바른대로 말하면 모가지는 붙어있게 하겠다. 우두머리는 잡힌 목젖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아 얼굴이 뻘겋게 변하면서도 눈가에는 음흉한 빛을 띠며 입에는 썩은 미소를 흘린다. 네 놈이 같으면 불겠냐?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정민수는 우두머리를 서너 발짝 뒤에 있는 작은 바위 쪽으로 끌고 가며 흑패를 바라본다. 아니 저기 김 실장님, 이리 와서 이놈 좀 잡아주시오. 그리고 최 기자님은 이곳에 불 좀 비춰주고. 예, 알겠어요. 흑패는 우두머리 개안을 꼼짝 못하게 잡고 정민수는 우두머리의 오른손을 바위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쇠망치를 높이 치켜든다. 난 두 번 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우두머리 개안은 다시 한번 코숨을 친다. 감히 네 놈이 나를 칠 수 있을까? 내일이면 경찰이 깡패와 협작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텐데 과연 그 책임을 네 놈이 감당할 수 있겠나? 그래, 네 놈들은 아직 날 잘 모르지. 모두가 당하고 난 후에나 후회하지. 정민수는 들고 있던 쇠망치를 우두머리 개안의 오른손등을 향해 힘껏 내리친다. 휘쾅 순간 거무튀튀한 검은 살결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고통소리와 함께 손등에 마른 북어 대가리 부서지듯 으스러지는 것을 치미화가 비치는 손전등 불빛을 타고 선명하게 보인다. 혁반장을 비롯하여 동료 형사들뿐만 아니라 굴비 엮이듯 엮인 깡패들조차 정민수의 잔인함에 소름이 돋아 쥐죽은 듯 조용하다. 물론 놀라움은 흑표와 채미야도 마찬가지다. 으스러진 손등으로 인해 우두머리 개안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맛봐야 했다. 악독한 놈. 악독? 내 놈들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정민수는 다시 쇠망치를 높이 치켜든다. 자, 이젠 이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다. 이번엔 내 놈의 머리통이다. 잘 가거라. 정민수는 우두머리의 머리를 향해 쇠망치를 내려쳐간다. 슉! 정민수의 잔인함이 모두가 눈을 감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순간 정민수는 자신이 내리쳐가던 쇠망치가 우두머리 머리에 닿기 직전에 멈칫하며 멈춘다. 뭐야? 할 말 있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정민수는 우두머리를 붙잡고 있는 흑표를 향해 턱으로 까딱한다. 흑표는 우두머리에 으스러진 손을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건으로 칭칭 동여매준다. 정민수는 혁반장을 향해 씩 웃으며 입을 연다. 가시지요, 형님. 그제야 혁반장은 정신을 차린다. 그럴까? 그리고는 박 형사를 향해 명령을 내린다. 이놈들 모두 끌고 가고 여기 두 분 아가씨도 잘 모시도록. 예, 반장님.
끌려온 두 여인은 이러한 살벌한 광경에 한겨울에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고 있다. 박 형사는 다가가 진정시킨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들도 어느 정도 고통이 사라진 듯 분주하게 움직이며 깡패들을 다그친다. 빨리 움직여! 놔 이거! 그러는 사이 내리던 겨울 밤비도 어느덧 멈추고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히기 시작한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